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호입니다. 시장의 절대 관심이 IT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5G라든가 바이오 테마 쪽으로는 이제 소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죠. 아울러서 이제 그 5G 바이오 쪽으로 실망매가 추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실망매 과정 속에서도 5G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오르려면 일단 그 분야 혹은 그 테마, 섹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동안 흐름이 하락에서 이제 그 상승으로 반전되는 초기 양상이고, 개인기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KMW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G의 뭐 삼성전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뭐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뭐 오이솔루션 그리고 RFHRC 등 개인기는 굉장히 출중해요. 단 하나 이제 부족한 게 이슈죠, 이슈. 지금 이제 5G 테마 전반으로 강력한 어떤 이슈 하나만 등장을 한다면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제 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2월 중순 이후서부터는 우상향 전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화면 보시면 HFR, 오이솔루션, KMW 이거는 뭐냐면 그냥 그 순수하게 차트 상으로 봐서 흐름이 HFR이 좀 낮고 오이솔루션, KMW 뭐 그런 순으로 흐름이 좋다는 얘기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MC넥스, LMS, 파트론 요것들은 이제 카메라 모듈이죠. 카메라 모듈도 이제 삼각관계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강연의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오후 2시서부터 3시간 진행을 하고요. 그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 뭐 시장 보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구간에 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과연 여기서 공격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한번 꼬리를 내려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나름대로 어떤 그 확실한 논리를 갖고 있고, 또 깊이 있는 내용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5G 카메라 모듈. 먼저 5G 섹터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보도록 하죠.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5G 테마가 지금 양호한 흐름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따 우리가 종목을 면면히 보도록 하겠지만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고, 그리고 개인기는 뭐 더할 나위 없죠. 특히 이제 내년도 굉장히 강력한 해외향 강력한 이제 성장 동력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가 부족한 게 이슈가 지금 필요해요. 지금 시장의 이슈는 모두가 다 IT 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근데 IT가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받아준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5G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오늘 이노와이어리스가 7%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좋은 공시 내용이 나오고 이슈거리가 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제 소외가 됐죠. 사실 IT 섹터에 비해서 소외가 됐는데, 과거에는 이제 IT가 오를 때 많이 빠졌어요, 5G가. 그런데 IT가 강하게, 이전부터 어찌 보면 더 강하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여기에 양호한 흐름과 개인기를 바탕으로 결정적인 이슈가 등장한다면 얼마든지 우상향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아래 글 보시면 이제 여전히 IT 섹터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여하튼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그 실망매가 출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이라면, 작은 어떤 계기, 모멘텀, 어떤 이슈가 등장한다면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그 종목군들은 바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 HFR, KMW, RFHRC 뭐 크게 순서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흐름으로 움직이니까. FR텍, 이노와이어리스, 서진시스템. 일단은 그 오이솔루션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오이솔루션은 이제 최근 내용 보면 오이솔루션은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20기가 BPS라고 하죠. 이상의 어떤 그 고부가가치 트랜스퍼 매출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흐름도 굉장히 좋죠. 3개월가량 4개월째까지 조정받았죠. 월봉 보면 이제 4개월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차트를 조금 짧게 볼까요?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 준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121선을 경기선이죠. 경기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하고, 오늘 좀 뭐 고점 대비 밀리지만 거래 수반이 없어요. 실망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종목들 좀 팔고 바로 뭐 IT로 뭐 삼성자로 혹은 하이닉스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중적인 생각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면도날 같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징후가 아닌가,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가라는 것은 항상 대중들의 철저한 소외 속에서 탄생하는 거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어떤 심리적 흐름을 감안한다면 지금 5G 테마는 굉장히 그 좋은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가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4개월 조정받았죠. 우리 증시기관에도 3일 상승 100일 하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주가가 오를 때는 짧은 기간에 단방에 오르는데 조정은 굉장히 지루하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상승으로 반전된다면 짧은 기간에 굉장히 강렬한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FR을 볼까요? 자, HFR도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좀 비교적 강세였는데, 뭐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를 IT 섹터 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후속 매수세가 따라주지 않는 모습이죠. 이런 것도 좀 치고 나갔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HFR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G 프론트 홀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막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그 핵심 가치를 부여하고 있죠. 프론트 홀이라는 것은 데이터 처리 장치입니다. 5G 데이터 처리, 디지털 데이터 처리 장치죠. 그거 관련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KMW 봐야 되겠죠. KMW 같은 경우는 이제 5G의 삼성전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 기술적 흐름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여하튼간에 5G 장비 관련해서는 뭐 세계적이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역시 그 내년도에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매도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량 거래 세계로 인해서 여기까지 포함은 뭐 거의 매도세는 상당부 이탈했다고 보고 앞서 이제 우리가 노이 솔루션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강하게 거래량 한 뭐 200만 주 이상 수반을 시키면서 양봉을 하나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또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상승 랠리 전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서진 시스템 한번 보죠. 서진 시스템은 사실 조금 흐름이 얘는 이제 뭐 5G 장비도 취급하지만 뭐 폴더블 폰에도 해당이 되고 원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알루미늄 인곳을 생산한 업체예요. 그 인곳을 가공 처리해서 뭐 스마트폰 관련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5G 장비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도 하고 뭐 자동차 부품도 하고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그러죠. ESS 이런 것도 하죠. 그러니까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산만하기보다는 굉장히 일괄 체계로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진 시스템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자 월봉상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 볼까요? 이노 와이어리스. 아이고. 이노 와이어리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익숙치 않아. 제가 워드를 잘못 칩니다. 지금 7.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이제 공시가 나왔죠. TMB 장비 실적 성장세가 주목이 된다. 뭐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일 것이다라는 이제 공시 내용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스몰셀 소형 기지국이죠. 이것도 이제 내년 1분기에 첫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이슈의 질로 보면 아주 큰 건 아니에요. 일상적인 건데 그만큼 오를 때가 된 거죠. 오늘 굉장히 양호했죠. 뭐 강력하게 거래 수반과 함께 강력하게 지금 장대 양봉을 만드는 모습인데 이왕이면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가 좀 5G 전반을 좀 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이노 와이어리스는 장비보다는 사실 그 뭡니까 무선망 최저가 솔루션이죠. 프로그램 업체 그쪽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TMB 장비 이제 테스트 장비거든요. 테스트 장비 그리고 스몰셀 소형 기지국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죠. 주봉이 굉장히 기가 막히다 그랬죠. 이런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저점의 기울기를 급격하게 이제 체증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다음에 이제 F할텍 볼까요? 자, F할텍도 야 이것도 한 번만 탁 건드려주면 끝내주죠. 뭐 실망매에도 불구하고 뭐 짱짱하게 옆으로 세주는 모습이고 특히 F할텍은 세력주답게 주가를 세우는데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 매도세를 잘 제압한다. 실망매를 다 제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계기, 모멘텀, 이슈 이런 것들만 같이 좀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죠. 제가 이거는 이제 F할텍 같은 경우는
예, 공격적인 투자자에 한해서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를 때는 또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데 하락할 때도 만만치 않은 모습이죠. 근데 이유가 특히 가격 조정이 끝나고 기간 조정 과정이니까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5G 흐름 이제는 뭐 상승이 임박했다. 뭐 제가 하여튼 그 많은 뭐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C넥스, LMS, 파트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카메라 모듈이죠. 카메라 모듈을 하면은 역시 그 스마트폰 발이죠. 지금 뭐 카메라가 한 개를 넘어서 듀얼 2개, 3개, 4개, 5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메라 모듈 쪽은 최고의,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 쪽, 스마트폰 중에서 좀 세분화시키자면 5G 폰이라든가 폴더블 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커다랗게 또 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호황기에 접어들지 않나 싶어요. 자, MC넥스와 먼저 MC넥스와 LMS. 물론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C넥스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MC넥스와 이제 LMS의 상관관계인데 공교롭게 LMS가 그 전에 지금 MC넥스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오르다가 MC넥스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빠졌거든요. 즉 역으로 따지자면 이제 LMS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MC넥스가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LMS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아요.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났고 지금 이제 바닥을 다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MC넥스는 뻗는 시세고 특히 이제 그 월봉을 보시면 역사의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 그런 파동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파동이 강렬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MC넥스와 이제 파트론과의 상관관계입니다. 그 사실 제가 MC넥스는 이거 좀 너무 이제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는데 일단 그 카메라 모듈 쪽이 강한 동력이고 플러스가 있다 그랬어요. 자동차용 카메라죠. 자동차용 카메라. 특히 이제 미래형 자동차 시장이 이제 가속화가 되면서 카메라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게 굉장히 동력이요. 그 작년 대비해서 일단 그 지금 MC넥스의 이제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그 비중이 대략 한 15% 가까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성장 동력으로 작용되고 만약에 카메라 모듈로만 본다면 상승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담돼요. 그런데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의 어떤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이것도 얘기가 좀 틀려지죠. 그래서 MC넥스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파트론하고 MC넥스만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죠. 종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350원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 조정이죠. 단기 조정이고, 요날이죠, 요날. 대량 거래가 터진 날. 이 날이 이제 역사의 고점 돌파한 날이거든요. 고가가 32,950원이고, 고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32,950원. 뭐, 거기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마켓 충격으로. 그러나 그 위에서, 그 대량 거래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파트론을 보도록 할까요? 자, 파트론도 견조한 모습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MC넥스와 파트론이 있다면 어떤 걸 사겠느냐? 그러면 말로는 MC넥스 사겠다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 파트론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깜빡 잊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유튜브 방송할 수 있는 아주 힘의 원천이죠.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자, 하여튼 그 MC넥스와 파트론을 비교하면 정서적으로는 MC넥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파트론을 사요. 근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대중들의 집단 사고가 다 파트론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파트론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파트론이 올라간다면 MC넥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시세의 원리는 저는 시세의 원리를 넘어서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트론이 아니라 MC넥스를 사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